Me to be on that screen and live inside each scene. Without a nickel to my name, hopped a bus, here I came. I could be brave or just insane, we'll have to see. 'Cause maybe in that sleepy town, he'll sit one day, the lights are down, he'll see my face and think how he used to know me. Behind these hills, I'm reaching for the heights and chasing all the lights that shine. The rhythms in the canyons that'll never fade away. The ballads in the barrooms left by those who came before. They say we gotta want it more, so I bang on every door. And even when the answer's no, or when my money is running low, the dusty mic and neon glow are all I need. And someday as I sing the song, a small town kid'll come along. That'll be the thing to push him on and go. 안녕하세요. 뉴스데스크의 바람잡이 지영은 기자입니다. 네, 엄지원입니다. 오늘은 Another Day of Sun. 아, 누가 신청하셨죠? 라라랜드. 이선하님이 이선하님. 네. 네, 고맙습니다. 라라랜드 맨 처음에 나오는 노래죠? 네. 뮤지컬처럼 나오는 노래. 네. 이 채팅창에 네네. 데드 크로스님이 제가 쭌쭈닝님을 무서워한다 뭐 이런 의혹을 제기하셨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요라고 쭌쭈닝님이 쓰시면 제가 화들짝 놀라서 넘어갔다 이러시는데 제가 뭐 누구의 댓글을 화들짝 놀라서 넘어갈 그럴 연배는 아닙니다. 구독자 의견은 존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때 제가 스스로 이건 너무 TMI다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좀 그쳐줘야 되는데 그러면서 갑자기 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는데 쭈쭈님이 딱 타이밍을 맞춰서 거기 써주신 거였기 때문이죠.
제가 뭐 그렇게 그럴 정도의 뭐 연배는 아닙니다. 네, 뭐 뭘 그렇게 화들짝 놀라겠습니까 이 나이에. 네. 그냥 여러분의 댓글에 제가 이렇게 반응을 해드리는 그러면서 그쵸, 그쵸. 서로 네 커뮤니케이션을 한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컨셉 화이트라고. 자. 그렇네요. 우리 의상을 서로 사전에 얘기하진 않거든요. 그렇죠. 오늘 근데 딱 우리가 맞았네. 은근히 맞는 날이 좀 그러게요. 있어요. 그렇죠? 신기하다. 은근히 맞는 날이 있어요. 네. 음, 자, 오늘날 눈에 띈 소식들을 보겠습니다. 가시죠. 네. 일본의 해수욕장에서 며칠 전에요. 돌고래가 하루에 2번이나 사람을 물어서 다치게 하는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이 지역에서 돌고래가 사람을 공격한 게요. 올여름 들어 6번째래요. 이게 사건이 발생한 것은 후쿠이현의 고시하마 해수욕장이라는 곳인데 고시하마. 돌고래 서식지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래요. 근데 피서객이 몰리니까 네. 사람이 되게 많아지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죠. 야, 이 사람을 공격한 돌고래 지난 4월부터 이 지역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특정 고래로 지명이 됐습니다.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지역 전문가는요. 체중이 200kg이 넘는 돌고래가 빠르게 사람을 딱 들이받을 경우엔 무섭다. 내장 파열이 유발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돌고래 번식 시기엔 공격성이 더욱 강해지기 때문에 절대로 가까이 접근하면 안 되고 이 야생의 돌고래가 인간이 주는 먹이에 익숙해지면요. 먹이를 안 줄 경우 공격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돌고래를 봐도 먹이를 절대로 주지 말아라.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흔히 돌고래는 사람을 공격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돌고래가 사람을 공격한 사례는 이전에 유럽에서도 몇 번 있었다고 해요. 그래요? 그래서 조심해야겠다. 어떤 돌고래가 어느 지역에서 사람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는지 저는 우영우 변호사에게 물어보고 갑자기? 싶습니다. 고래 마니아인 오츠도 우영우. 영츠도 오러 가나요? 네, 우영우. 여기 지금 댓글에서도 우리 우영우 네 그러셨습니다. 돌고래도 고래니까요. 우영우 변호사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 더 볼게요. 이것도 재밌는 기사입니다. 술자리에서 흔히 먹는 뭐 소맥, 예. 또 맥사, 골프장에서 좀 많이 마시죠. 맥사 뭔지 알죠? 맥사. 근데 저는 애주가라 뭐 섞는 건 안 좋아해요. 저도 별로 막사 이런 거 막걸리 저도 안 좋아해요. 좋아합니다. 예. 저도 섞는 거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막걸리에 청량감을 더한 막사, 또 옛날에 한때 유행했던 막소사 이런 거 다 알죠. 막소사 뭐죠? 소주 막걸리, 사이다. 소주, 사이다. 그 또 섞는 순서가 있어요. 근데 그래요? 이거를 만들어 마시려면 별도로 한 병씩 시켜가지고 이렇게 정량으로 제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긴 못 하죠. 만드는 사람은 소맥도 되게 못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럴 필요 없이 황금 비율로 이거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시판 제품이 잇따라 출시되고 있고 오. 이 중 일부 제품은 대박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뭐예요? 네, 뭐냐면 마셔봐야겠다. 편의점 GS25가 하이트 진로하고 손잡고 선보인 거는 소맥 폭탄주예요. 자, 자, 제품명 갓생 폭탄 맥주. 지난 5월에 출시돼서 50만 캔 가까이 팔렸습니다. SNS에서 가장 맛있는 소맥 제조 비율로 알려진 소주 3분의 1잔과 맥주 2분의 1잔 이 비율의 맛을 구현했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이보다 앞서 출시된 거는 맥주와 사이다를 섞은 제품이에요. 맥사. 시판 제품 이름 자체가 맥사입니다. 맥사는 아니고 맥사. 이거는 수제 맥주 스타트업 더 세를라이트 브루잉이 만들어서 GS25에서 이것도 판매 중입니다. 맥주와 사이다를요 2대1 비율로 배합을 했대요. 맥주 사이다도 우리가 섞어 마시나요? 맥사를 섞어 마시죠. 아, 골프장에서. 네. 그리고 막사. 막걸리에 사이다를 막사는 막사. 뭐 마셔봤어요. 예. 이거는 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10년 전쯤 유행했던 막소사에서 소를 뺀 거죠. 국순당과 롯데칠성이 함께 만들어서 출시했는데 제품명은 국순당 칠성 막사. 이렇게 섞어서 정말 팔 수 노골적입니다. 있다고. 한 달 만에 몰랐네요. 25만 캔이 판매됐대요. 이것도. 이렇게 선호하는 방식으로 맛을 막 섞는 사람을 모디슈머라고 하는데요. 모디슈머. 네, 요즘에 이 모디슈머들이 SNS 바람을 타고 난 이렇게 섞었어. 난 이것과 이것을 섞었지. 뭐 이런 레시피를 SNS에 내놓으니까 뭐 라면도 있고요. 네, 그중에 열풍인 것들을 이제 그 식품 업체들이나 그런 주류 업체들이 차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짜파구리도 뭐 그런 맥락인 거고 그쵸. 어떻게 보면 네.
그리고 카구리도 농심에서 내놨대요. 카레하고 너구리를 섞은 거예요. 그리고 SNS에 인기 레시피가 요즘에 컵라면 볶음밥이라는 게 인기 레시피가 있대요. 저는 뭔지 잘 모르겠는데 이걸 오뚜기에서 또 차용을 해서 진라면 볶음밥이라는 것도 내놨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빨라요. 요즘에 맥주에 토마토 주스를 섞어 마시는 게 또 유행이더라고요. 그것도 맛있어요. 그거 상당히 맛있어요. 때 약간 먹어보고 싶진 않은데 한번 근데 뭐 시도해봐야겠다. 드셔보세요. 그게 딱 생각보다 맛있는데 그래요? 맥토라고 또 이름이 좀 별로네요. 맥토는 아니겠네요. 네. 맥토. 네, 자 마중울님 술은 지장군보다 조승원 기자님이 설명해야 찰지지. 저는 술 전문가가 아닙니다. 저는 술 전문가가 아니고 조승원 선배 술 전문가죠. 그리고 조승원 선배는 여러 명한테 들었어요. 술 얘기를 할 때 술에 대한 그 애정이 막 사랑하는 여자보다 더 사랑하는 술 그게 막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자, 한번 마셔봐야겠다. 이렇게 날리면. 그러니까 말이에요. 신라면 더하기 햇반도 있다 이러시네요. 그리고 뭐가 맞군요. 토맥사가 진짜 맛있다. 파운드림. 그러니까요. 토마토 주스 맥주 사이다. 그러니까요. 맥사 하니까 갑자기 생각났다. 소주, 맥주, 사이다를 1대1대1로 섞으면 네. 밀키스 소맥사요. 맛이 나요. 네, 이거 아마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그렇군요. 자, 오늘 한잔 이렇게 해야겠네. 네. 어쨌든 모디 슈머 얘기로 두 번째 기사 봤고요. 네. 이제 8초 후에 가시죠. 최근 한 주 남들은 다 본 뉴스 갖고 오겠습니다. 네. 주류 토크를 하나 만들자. 우리 만들 거 너무 많네요. 주류 토크도 만들어야 되고 지난번에 좋다. 우리 음. 지리 얘기도 하자 그랬었잖아요. 좋죠. 문화기행 이런 네. 것도 하자 그랬고 참나. 주류 토크 할 때 우리 유튜브니까 네. 맥주 한 캔씩 딱 넣고 그렇죠. 해도 여기서 되지 제조도 않을까요? 막 하고 시중 방송도 막 하고 그러면 심의에 걸리겠죠? 네, 유튜브도 지상파 걸리나요? 채널이니까. 유튜브도 걸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고독한 모호망님 술 마시면 늙어요. 맞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네, 몸에서 수분이 쭉쭉 빠져나가서 늙습니다. 네, 욕심 많은 진우나 하셨는데 여러분이 원하시면 뭐 코너를 계속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저희 뭐 구독자 오늘에도 의견을 하고. 최우선 반영하는 네, 자. 뉴스 프리데스크입니다. 한 주간 가시죠.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본 MBC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엄주원의 엠버드 톱5입니다. 네, 일주일 동안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본 MBC 뉴스 5개를 줄여왔습니다. 먼저 네. 5위인데요. 그제 보도된 뉴스투데이의 와글와글 단골 이 코너죠. 뭐 와글와글은 네. 이 톱5에 안 매주, 드는 적이 없네요. 매주 네. 오는 인기 코너답게 수산시장 김수산 리포터. 네. 아주 개그예요. 농수산 수산시장. 5위인데도 212만 뷰. 엄청나죠? 이번 주 조회수 엄청나네요. 네. 우리나라 얘기는 아니고 중국, 유럽으로 떠나볼 텐데요. 네. 가뭄 때문에 강 바닥이 드러나자 뭔가가 발견됐어요. 뭘지 영상으로 보시죠. 네. 높이가 71m로 신비로운 분위기를 풍기는 거대한 미륵불. 당나라 시절 민강 옆 절벽을 깎아 만든 세계 최대 옛 석불인 러산대불인데요. 중국 스촨성 러산시 양찌가 상류의 수위가 낮아지면서 전체 모습이 드러난 겁니다. 평소에는 강 수위가 높아 받침대를 볼 수 없고요. 비가 많이 올 때는 발까지 물에 잠기는데요. 이 석불은 해발 3,000m를 넘는 불교 성지인 어메이산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지정됐습니다. 유럽도 예외는 아닙니다. 평평한 돌 위에 독일어로 날짜와 사람 이름이 새겨져 있죠. 누군가 가뭄이 심했다는 사실을 돌에 새긴 헝거스톤입니다. 평소에는 독일 라인강 물속에 잠겨 있다가 물이 마르자 이렇게 모습이 드러난 건데요. 나를 보면 눈물을 흘려라 이런 글귀가 적힌 체코의 헝거스톤도 유명한데 1616년에 제작된 이 돌은 극심한 가뭄과 기근을 예고하는 지표로 여겨졌습니다. 저 재앙을 예언하는 저 헝거스톤이라고 했는데 제가 그 화면에 보니까 2022라고 써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무섭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유럽 얘기 전에 중국 얘기부터 네, 나왔잖아요. 네네. 러산 대불. 네. 와, 이게 그 자태가 영상으로 봐도 막 입이 떡 벌어지잖아요. 엄청나잖아요. 네. 사람은 요만한데 발은 이만하고 와 진짜 입이 딱 벌어지는 어마어마한 그걸 즐길 수 없는 게 네. 슬픈
내용이에요. 이게. 그러니까요. 네. 나만 보면 눈물을 흘려라 이렇게 헌거스톤에 적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보인다는 건 상황이 심각하다는 그렇죠. 거. 예. 그리고 러산데블의 이제 발과 받침대가 보인다면 멋있다고 할 게 아니라 이제 저게 제발 보이지 말아라 이렇게 바라야 하는 상황인 거죠. 가뭄의 상징이군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예. 정말 최악의 가뭄을 상징하는 저 그러니까 관련 그 기사만 찾아봐도 제목이 이게 과연 선물일까? 경고일까? 경고죠. 그렇죠. 예. 경고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얼마 전만 해도 가뭄 때문에 힘들어하는 뉴스가 줄을 이뤘는데 갑자기 또 이번 달에는 또 비 피해, 홍수 피해가 막심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적당하면 좋은데 너무 와도 문제. 그렇죠. 비가 너무 안 와도 문제. 아이, 여기 그러니까 라이언님도 자연이 인간에게 경고를 하는 거다. 그리고 그쵸. 김선호님은 원래 수위가 저 정도로 낮을 때 만들어진 걸까 이렇게 하셨어요. 만들어졌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땐 수위가 그렇겠죠. 그럴 때 만들어 놓고 물속에 그래서 들어가서 그런 얘기를 만들 수 말들을 없으니까. 새겼겠죠. 그렇죠. 이게 다시 드러나면 음. 어느 때 그 비극을 생각하라 뭐 그렇죠. 이런 그렇죠. 의미를 했을 수 있겠네요. 네. 북극 빙하가 녹아서 발생한 현상. 그러니까요. 여기 댓글도 골라오신 댓글도 그 자연의 힘 얘기를 그러니까요. 하는 댓글이었네요. 문명이 네. 아무리 발달해도 자연의 힘 앞에서는 한없이 약한 존재가 인간이다. 예. 참 태풍, 뭐 비 피해, 산사태 이런 거 올 때마다 참 한없이 작아짐을 맞습니다. 느낍니다. 예. 네, 자연의 5위가 위대함. 이렇게 흥미진진한 내용이니 4위도 당연히 이제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데 네. 4위는 뭡니까? 4위도 232만 뷰를 기록 중인 이틀 만입니다. 네. 그제밤에 김세영 기자가 야, 보도한 내용인데 이번에 뉴스데스크. 이번 주는 뭐 네. 며칠 만에 몇백만 뷰를 쫙쫙 찍었네요. 네. 우리가 바로 간다 코너 네. 몇 번 전해드렸잖아요. 현장 취재. 수십억에 달하는 강남 아파트 현장에 갔는데 특이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아마 뭐 강남 아파트의 특이한 일이라면 아무래도 재건축하고 뭔가 연관은 있을 텐데. 재건축 이슈도 있고. 물이 샜나? 아니면 뭐 뭐 그 이번 달에 지역으로 강남 비 피해? 지역 네. 비 피해가 심해서 물이 뭐 누수 아파트, 뭐 생방송 오늘 아침 이런 데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조금 생뚱맞아요. 자막부터 보실까요? 악취. 근데 새 아파트? 냄새가 네. 고가 아파트에서 왜 날까? 이렇게 뭐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네. 재건축을 기다리고 있는 오래된 아파트인가 싶어서 저도 자세히 봤더니 네. 1년 됐습니다. 재건축이 완료된 새 아파트. 지난번에는 새 아파트에 인분 봉다리가 있는 게 기억나요? 있었어요. 아, 맞아. 천정에 너무 이상한 냄새가 나서 생각하기도 봤더니 싫다. 천정 위에 검은 봉투 안에 인분 봉다리가. 아, 근데 말씀 듣고 보니까 이 내용도 살짝 비슷해요. 네. 30평대 시세가 30억. 네. 그러니까 평당 1억이란 얘기죠. 엄청난 초고가 아파트인데 화장실 악취 진동, 네. 단지 내 나무들이 말라 죽고 있는 심각한 상황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네. 취재 기자가 건물 안으로 들어가니까 지독한 화학약품 냄새가 코를 찔렀다고 해요. 네. 집집마다 그 배수구를 정비하고 청소를 했지만 소용이 없었고 환풍기를 틀면 오히려 더 심해졌대요. 냄새가 네. 이제 돌아다니니까. 예. 그러면 1년 전이면 분명히 이제 입주자들이 항의를 굉장히 많이 했을 텐데 시공사에서 그걸 해결을 안 해줬습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아무리 호소를 해도 소용이 없었죠. 그래서 입주자들이 이제 원인을 찾아서 막 돌아다닌 거예요. 네. 근데 이달 초에 지하 주차장에 갔어요. 네. 5층, 지하 5층 바닥에서 같은 냄새가 나는 절체불명의 화학물질이 발견된 건데 심지어 방치된 폐기물 더미까지 발견이 된 겁니다. 제대로 공사를 네. 하고 그 정리를 처리를 안 한 거죠. 네. 페인트통은 열린 채로 방치돼 있었고요.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안전 펜스, 건축 자재가 담겨 있는 자루들이 1년 넘게 쭉 쌓여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악취가 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하 4층, 5층 주차장은 텅텅 비어 있대요. 냄새가 너무 냄새가 나니까 나니까 사람들이 잘 안 안 내려가는 내려가나. 거예요. 네. 아, 참. 창문을 닫은 채 살아간다. 이게 너무 우울하다. 이런 인터뷰까지 기사에 실렸습니다. 네. 그럼 주민들이 굉장히 1년 동안 힘들었을 텐데 근데 저게 그냥 심리적으로만 냄새 너무 힘들다 이런 게 아니라 후광만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독성이 있었나 봐요. 있었죠. 나무가 더 고사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물론 사람 피해가 제일 큰 문제긴 하지만 식물들은 무슨 죄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잇따라 말라 죽기 시작했는데 소나무가 아마 앙상하게 가지만 남아 있고 그리고 팽나무는 뿌리가 썩었고 기둥 부분이 벗겨진 채로 검게 변했고 그러니까 나무 주변에 이제 흙을 파본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뭐가 나왔냐면 폐자재로 뒤덮여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거기에 묻은 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일어난 건데 취재가 시작되니까 바로 또 오지 않겠습니까? 네. 시공사에서 이틀 만에 관리업체 측이 왔는데 폐자재를 치우겠다. 그리고 시공사는 GS건설이에요. 네. 아파트 하자 보수 때 쓰던 자재들이 일부 남아 있었다. 민원을 받고 전부 치웠다. 라고 해명은 했는데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그 관리업체 관계자의 말인데 폐기물 그 말이 틀린 얘기는 아니다. 네. 단지 반출 시기가 조금 늦었다. 반출 시기가 뭐 조금 그거는 늦었다. 뭐 그렇다.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 늦어도 주민들이 너무 늦었네요. 어떻게 네, 받아들일지 조금 늦었다. 굳이 뭐 저희가 조금 얘기하지 늦었다는 않아도 아닌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지금 판단하시기 여기서 바랍니다. 지영훈 기자님, 네. 그러하다님이 왜 선시공 후분양을 안 하는 건가요? 하셨는데 음, 저게 건설 비용을 그렇죠. 분양대금으로 시공사에서는 그걸 다 건설할 돈을 댈 수가 미리 없으니까 계약금을 네. 받는 거죠. 계약금 네. 받는 거죠. 근데 에이구. 자, 시간상 3위로 바로 가겠습니다. 가죠. 네. 지난주 목요일에 김하영 기자가 보도했는데요. 277만 뷰 기록 네. 중입니다. 큐시트 산책에서 지선배가 지난주 목요일에 이 소식 전했었죠. 이게 완전 낚시라고 오늘 맞아요. 뉴스에서 꼭 보셔야 하는 정말 궁금하실 뉴스라며 제가 낚시 맞아요, 오랜만에 맞아요. 영업을 하겠다 이러면서 딱 눈을 이러면서 소개했던 그겁니다. 오늘 네.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자막 네. 보시죠. 노브랜드와 메일유업 네. 가격은 다른데 품질은 어떨까? 이게 고물가 시대에 노브랜드 매출이 작년보다 늘었대요. 네. 뭐 그럴 수밖에 그럴 없죠. 수밖에 저도 없죠. 뭐 가격이 종종 저렴하니까. 가고요. 근데 중요한 건 품질. 우선 우유 3개의 가격을 비교해 드립니다. 메일우유 2,610원, 피코크 2,080원, 네. 노브랜드는 1,900원대예요. 네. 가장 싼 거죠. 근데 가격은 다른데 네. 매일 유업 한 곳에서 다 만드는 거예요. 성분표를 비교해 보니까 지방 조금 차이고 거의 다 똑같았어요. 네. 나머지가. 오히려 지방의 노브랜드 우유가 또 적어요. 네. 요즘 저지방 우유 많이 그러니까 먹잖아요. 말이에요. 네. 그럼 성분이 저렇게 비싸다면 저렴한 우유에 당연히 손이 가죠. 그렇죠. 네. 라면도 비교했죠. 이 라면은 기사에서. 그 노브랜드에서 라면 한 그릇이라는 게 있고 네. 팔도에서는 뭐 많이들 아시는 틈새 라면. 네. 둘 다 팔도가 만듭니다. 틈새 라면은 한 봉지에 3,680원. 네. 라면 한 그릇은 1,980원. 거의 2배네요. 거의 2배. 근데 우유와 달리 라면은 조금 품질 차이가 있습니다. 틈새 라면이 스프 한 봉지가 더 들어있고 원료도 좀 더 좋은 걸 쓴다고. 그래서 뭐 비싼가 봐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 뉴스 소개하면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저런 대기업들은 왜 이마트에 이런 저가로 납품을 궁금하죠.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요. 노브랜드에 공급해서 그게 더 많이 팔리면 손해를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그러니까요. 있는데 이점이 또 있더라고요. 우선 재고 소진. 그러니까 재고를 남겨서 그렇게 손해를 보느니 차라리 조금 저가에 납품하는 넘기는 게 거죠. 낫다. 네네네. 네네. 그러니까 우유가 남아돌 때 보통 분유로 만들어 보관을 한대요. 그것보다는 PB 상품, 그러니까 유통업체 이름으로 나가게 하는 거죠. 대형 유통업체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네. 이마트와의 관계죠. 예를 들면 상품을 많이 사주니까 이 납품 요구를 거절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대요. 네. 취재 결과. 근데 이럴 때는 이제 주력 상품과 겹치지 않게 납품을 하기도 하고요. 예. 근데 업계 1등도 아니고 PB에 납품도 못하는 작은 기업들의 설자리가 좁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그런 우려점도 것도, 있습니다. 네, 일리가 있네요. 네. 네. 자, 그럼 2위로 가겠습니다. 이번 주 2위는요. 일주일 전 보도된 김윤미 기자의 리포트입니다. 이 리포트도 재밌었어요. 334만 뷰. 마트에 가보면 문이 다 없잖아요. 그렇죠. 신선식품. 근데 저도 이 기사 네. 보고 생각을 많이 한 게 너무나 당연시 여겼던 건데 있어야겠더라고요. 그렇죠. 예. 고객 입장에서 물론 편해요. 문 열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냉방 비용이 어마어마하겠죠. 모르긴 몰라도. 최근에 냉장고에 문을 단 마트들이 있다고 해서 네. 찾아가 봤거든요. 영상 보겠습니다. 롯데마트 송파점의 신선식품 코너입니다. 대형 냉장고에 채소, 고기, 우유와 치즈 같은 유제품, 건어물이 진열돼 있습니다. 냉장고에는 문이 없습니다. 문이 없으면 고객들이 상품을 고르고 꺼낼 때 편리하다는 이유로 문을 달지 않습니다. 하지만 치명적 단점이 있습니다. 냉장고 밖으로 냉기가 줄줄 새어나옵니다. 날씨가 밖에 좀 습하거나 그런 날은 많이 춥고 그만큼 전기요금도 훨씬 많이 나옵니다.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롯데마트 제타플렉스점.
같은 롯데마트인데 냉장고가 좀 다릅니다. 모두 문이 달려 있습니다. 5개월 전에 문을 달고 나서 냉장고 전기요금이 절반까지 줄었습니다. 신선식품도 더 안전해졌습니다. 먼지도 많이 쌓이는 것도 덜하고 물품 같은 것도 깨끗이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먼지 많으면 이게 냉장 기능에도 좀 영향 미쳐요? 그 먼지로 인해서 뭐 결로가 발생할 수도 있고 특이하죠. 이것도 직접 본 큐시트 적은 없어요. 산책에서 제가 사실 소개하려고 전략 아이템으로 갖고 왔는데 시간 관계상 못 아, 전해드렸던 아이템이에요. 그렇군요. 저기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는 뉴스. 그렇죠. 전기를 아끼는 건 당연하고 그걸 넘어서서 장점이 많은데 두부만 해도 냉장 온도를 그 10도 아래로 유지해야 한대요. 네. 근데 이게 5도만 올라가도 세균이 어마어마하게 그럼요, 번식한대요. 1억 배 정도 증가한다고. 문을 닫아두면 안전하겠죠. 그리고 마트 입장에서는 고객들이 이제 한 손에 장바구니를 들고 냉장고 문을 열고 이런 게 조금 뭐 불편할 수 있는데 그래서 매출이 떨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나 봐요. 근데 지선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을 닫고 열고 하는 그 단계가 두 단계 늘어나니까 좀 불편할 수도 있겠다 싶지만 그렇긴 근데 하죠. 냉동식품은 또 그 문이 달려 있잖아요. 그렇네요. 그게 그렇게 또 불편하다고 생각해 보진 않았거든요. 그렇네요. 소비자들은 아이스크림도 그렇고. 네, 만약에 좋은 점이 더 많다면 그렇게 불편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 네. 이제 우리 기사 끝 부분에도 이제 인터뷰가 실린 게 구매 차이가 없다. 오히려 위생적인 느낌이 들어서 좋았다. 뭐 이런 인터뷰가 있었고요. 마트 관계자는 신뢰도가 매우 높아졌다. 상품에 대한. 그럴 수 있죠. 그렇죠. 네. 냉장을 잘한다는 생각이 그 듭니다. 중요한 건 이제 매출도 뭐 전후 별로 달라진 게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심은정님도 지금 그 정도 불편은 참을 수 있다 이러셨습니다. 음. 지금 마이크 송님이 순위 기준은 뭔가요? 했는데 저희 조회수입니다. 네이버와 다음 카카오와 유튜브에 유튜브. 이 뉴스의 조회수를 다 합산해서 저희가 합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순전히 조회수로만 저희가 선정하는 겁니다. 네. 이게 궁금하실 수 있겠네요. 그럼요. 무슨 조회수지 하실 수 왜냐하면 있겠네. 우리가 생각하는 주요 뉴스라는 것들이 여기 거의 하나도 안 들어가잖아요. 네. 거의 하나도 안 들어가기 때문에 도대체 이 순위가 무엇일까? 그게 이 싶을 코너의 것 같아요. 기획 의도잖아요. 네, 이 코너의 기획 의도는 그냥 무조건 조회수. 그렇죠. 많이 본 뉴스만 전해드리는 코너입니다. 근데 저렇게 냉장고에 문을 달면 전력도 당연히 그렇죠. 이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그 문 없는 냉장고가 50만 대가 넘는데요. 근데 이걸 다 문 달면 1년에 48만 가구가 1년간 쓰는 전력량을 아낄 수 있는 거예요. 네. 엄청나죠. 네. 그래서 한전과 식약처가 이 문을 닫는 비용을 함께 지원하겠다. 그리고 아낀 전기료로 네. 돌려받는 프로그램 진행하겠다라고 네. 밝혔습니다. 제가 그럼 저 자막에 문제가 있었네요. 1년치네요. 1년 동안. 네, 1달치가 아니고. 한 달치가 아니고 네. 1년간. 자, 그러면 자, 이제 1위만 가볼까요? 1위 남았습니다. 뭐 요거 조회수가 기대가 됩니다. 여기 30초도 안 되는 짧은 영상이니까 네. 한번 보시죠. 460만 뷰를 기록한 영상 뭘까요? 보시죠. 현지 시간 19일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의 벨 아일 공원에 등장한 미끄럼틀인데요. 1달러 1,300원 정도만 내면 탈 수 있어서 개장 전부터 기대를 모았지만 하루 만에 폐쇄됐다고 합니다. 내려올 때 속도가 너무 빠르고 사람들이 강하게 튀어올라 안전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인데요. 공원 측은 즉시 운영을 중단했고 미끄럼틀을 재정비한 후 다시 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야. 재밌겠다 싶다가도 좀 아플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아니 이 난간 밖으로 튀겨 나가겠는데요? 그럼 위험하죠. 근데 칭찬해드리고 싶은 게 보통은 사고 난 후에 소액 외양간 고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업체는 안전 우려가 제기되니까 바로 운영 중단하고 재정비하겠다라고 밝혀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네. 지금 근데 댓글창에 크크크크 난리 났습니다. 닥치기 미끄럼틀인데 내동댕이 쳐지는 느낌. 이러니까 그 조회수가 닥치기 500만 딱 뷰 좋은 정도 모습. 나오는 거예요. 척추 가까이. 브레이커. 네. 온몸이 블링블링해지겠구나. 네. 허리 나가겠다. 골절나게 생겼다. 저건 벌칙 아니냐. 네, 맞습니다. 피똥 싼다는 뭡니까? 가지가지 한다. 해리포터님. 잘못 떨어지면 머리 깨진다. 그러니까요. 멍든다. 이래서 조회수가 높았던 거군요. 그러니까요. 네. 자, 1분 반 남았습니다. 얼른 네. 넘어가시죠. 큐시트 8초 안 쉬고 그냥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톱은요.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그 진실화요위원회 발표. 사망자가 당초 알려졌던 것보다 105명 더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돼서 예. 657명으로 35년 만에 규명이 됐고요. 네네. 국가기관이 처음으로 이 사건을 인권 침해 사건으로 정의하고 수용자들을 피해자로 인정했습니다. 예. 자, 이게 형제복지원 1960년에
형제 육아원으로 설립돼서 92년 정신요양원이 폐쇄되기까지 불황자들을 강제 입소시키고 노역을 시키고 네네. 여기서 폭행, 가혹행위, 사망, 실종 이런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이 벌어졌던 곳입니다. 입소자가 총 38,000여 명이나 됐다고 합니다. 국가가 형제와 복지원의 실상을 묵인하고 그냥 외면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뉴스데스크 톱으로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전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부랴부랴 어제 미국으로 갔습니다. 이거 우리가 머니톡 시간에 여러 번 전해드렸잖아요. 했죠.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대통령 서명과 동시에 8월 16일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네. 여러분 저희가 너무나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실 것 같아요. 미국에서 조립한 전기차에만 보조금 혜택을 주겠다. 배터리에 중국산 원자재가 들어있는 건 안 된다. 뭐 이런 게 골자입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지원받지만 현대차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현대차가 지금 미국에서 전기차 시장 점유율 2위입니다. 물론 숫자가 높네요. 크진 않지만 2위거든요. 한 6%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정 회장이 지금 잘 나가고 있는 현대차 전기차에 브레이크가 걸릴 상황이 됐으니까 지금 부랴부랴 갔습니다. 그렇죠. 자, 조지아주 전기차 전용 공장 착공 시점을 올해로 앞당길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데요. 뉴스데스크에서 전망해 보겠습니다. 네. 이외에 그 한중 수교 30주년 미묘한 두 나라의 기류도 전하고요. 네. 그리고 어제 단독 보도였죠. 충격적 밥 짓기 시킨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본방을 통해서 자세한 내용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